월 100만 원으로 서울에서 혼자 사는 75세 할머니의 실제 생활을 공개합니다. 절약이 아닌 지혜로운 소비로 여행도 다니고 손주 용돈도 주는 여유로운 노후 생활. 복지제도 100% 활용법, 생활비 절반으로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노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살게 되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많은 분들이 최소 월 200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걱정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은 정말 특별합니다. 올해 75이신 김영자 할머니, 이분은 월 100만 원으로 서울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요. 그냥 근근히 사시는 게 아니라 여행도 다니시고 손주들 용돈도 주시면서 여유롭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유익한 영상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약이 아닌 지혜로운 생활,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죠. 먼저 김영자 할머니의 월 100만 원 생활비 내역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실제 쓰시는 돈을 가감없이 보여드릴게요. 주거비가 25만 원입니다. 어떻게 서울에서 25만 원에 집을 구하셨냐고요? 할머니께서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데요. 2024년 기준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은 소득 기준만 맞으면 영구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할머니는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셔서 월세 25만 원의 깨끗한 원룸에서 사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모르시고 비싼 월세 내시면서 고생하시더라고요. 식비가 30만 원입니다. 하루에 1만 원 정도인데요. 이것도 놀라우시죠? 할머니께서는 매일 직접 요리해서 드십니다. 시장에서 제철 식재료를 사시는데요. 아침엔 계란찜에 김치, 나물 반찬으로 간단히 해결하시고요. 점심은 전날 저녁 남은 음식을 드십니다. 저녁에는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시는데요.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비싼 고기 사 먹을 필요 없어요. 계란, 두부, 생선이면 충분히 영양 챙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양사 선생님께 여쭤보니 할머니 식단이 70대에게 이상적인 식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쯤 전통시장에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상인들이 물건을 빨리 처리하려고 가격을 낮추는 시간이거든요. 시금치 한 단이 2,000원인데 3단에 5,000원에 주시고요. 고등어도 한 마리에 3,000원 하는 걸 2마리에 5,000원에 사오십니다. 이렇게 장을 보시면 일주일 식비가 7만 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모아두시고요. 공과금이 8만 원입니다. 전기세 3만 원, 가스비 2만 5천 원, 수도세 1만 원, 인터넷 1만 5천 원이에요. 할머니께서는 절약의 달인이십니다. 전기는 꼭 필요한 곳에만 쓰시고요. 낮에는 햇빛을 최대한 활용하십니다. 커튼을 활짝 열어두시고 베란다 쪽 방에서 생활하시면 난방비도 아낄 수 있다고 하세요. 저녁에도 온수 매트만 쓰시고 보일러는 진짜 추울 때만 잠깐 돌리십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대신 선풍기 쓰시고요. 가끔 더울 땐 경로당이나 도서관에 가셔서 시원하게 시간을 보내십니다. 교통비가 0원입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2024년부터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할머니는 이 혜택을 정말 잘 활용하십니다. 주 3회 정도 경로당에 가시고요. 한 달에 2번은 친구분들과 서울 시내 명소를 구경 다니십니다. 지난달엔 창덕궁 다녀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입장료도 만 65세 이상은 무료거든요. 이렇게 문화생활도 즐기시면서 교통비는 한 푼도 안 드십니다. 통신비가 1만 5천 원입니다. 요즘 휴대폰 요금제 비싼 거 아시죠? 그런데 할머니는 알뜰폰을 쓰십니다. 만 65세 이상 시니어 전용 요금제인데요. 월 1만 5천 원에 데이터 3GB, 통화 무제한이에요. 할머니께서는 경로당이나 집에서 와이파이 쓰시니까 데이터가 남아돈다고 하세요. 많은 분들이 통신비로 월 5만 원씩 내시는데요. 이것만 바꿔도 1년에 4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10만 원입니다. 할머니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셔서 매달 병원에 가십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덕분에 진료비가 얼마 안 나와요. 약값 포함해서 한 달에 7만 원 정도 나오시고요. 나머지 3만 원은 영양제나 파스 같은 것 사시는데 쓰십니다. 여기서 또 팁 하나. 할머니는 동네 보건소를 적극 활용하십니다. 보건소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 건강검진도 해주시고요. 물리치료도 1회에 1,000원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마다 보건소에서 물리치료 받으시면서 허리 건강 챙기고 계세요. 문화여가비가 5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손주들 만날 때 간식 사주시고요. 한 달에 한 번 친구분들과 카페에서 차 마시십니다.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돈이 없어서 사람 못 만나면 그게 제일 외로워요. 근데 큰돈 쓸 필요 없어요. 커피 한 잔 값이면 친구들과 2~3시간 수다 떨 수 있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노년에는 관계가 돈보다 중요하니까요. 비상금이 10만 원입니다. 갑자기 병원 가야 하거나 경조사비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모아두시는 돈이에요. 할머니는 이 돈을 꼭 쓰지 않으면 저축하십니다. 1년이면 120만 원이 모이는데요. 이 돈으로 손주들 생일 선물도 사주시고 겨울옷도 사신대요. 기타 비용이 10만 5천 원입니다. 생활용품, 화장품, 옷 등등 이것저것 사시는 데 드는 돈이에요. 할머니는 다이소나 이마트 같은 곳에서 필요한 물건만 사십니다. 충동 구매는 절대 안 하시고요. 살 거 미리 메모해서 가셔서 딱 그것만 사고 오십니다. 자, 여기까지 더하면 정확히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할머니 수입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할머니는 기초연금 월 33만 원을 받으십니다. 2025년 기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할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분은 최대 33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월 67만 원 나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조립 공장에서 일하셨는데요. 국민연금을 20년 넘게 내셔서 지금 받고 계십니다. 33만 원 더하기 67만 원 하면 딱 100만 원이에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얼마 안 나올 텐데라고 걱정하시는데요. 할머니처럼 20년 이상 꾸준히 내셨으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할머니가 월 100만 원으로 여유롭게 사실 수 있는 진짜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복지제도를 완벽하게 활용하십니다. 할머니는 주민센터에 자주 가셔서 어떤 지원 제도가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작년에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걸 받으셔서 겨울 난방비를 12만 원 지원받으셨어요. 여름에는 냉방비 지원도 있고요. 독거 어르신 무료 식사 지원도 있는데요.
할머니는 프라이드가 있으셔서 안 받으신다고 하시지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지원이 있는 줄도 모르시고 그냥 힘들게 사세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세금 내면서 일한 거잖아요. 당당하게 받으셔야 해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복지 상담사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다 알려주십니다.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고요. 두 번째, 할머니는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십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근처 공원에서 40분 정도 걸으십니다. 점심 먹고 나면 30분 정도 낮잠 주무시고요. 저녁엔 유튜브 보시면서 스트레칭 하십니다. 할머니 말씀이 병원비가 제일 무서워요. 건강만 하면 돈 안 들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70대 평균 의료비가 월 15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는 10만 원밖에 안 쓰시잖아요. 이게 다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겁니다. 규칙적인 운동, 제때 식사, 충분한 수면.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병원 갈 일이 확 줄어듭니다. 세 번째, 할머니는 외롭지 않게 사십니다. 많은 독거 어르신들이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셨고요. 일주일에 3번은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웃으십니다. 손주들이랑도 영상통화 자주 하시고요.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시니까 마음이 건강하세요.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지고요. 네 번째, 할머니는 절대 충동적으로 돈을 쓰지 않으십니다. TV 홈쇼핑 보시다가 이거 좋다 싶어도 바로 안 사세요. 일주일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필요하면 그때 사십니다. 대부분은 일주일 지나면 안 사도 되는 거더라고요. 이것만 지켜도 월 1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할머니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십니다.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화분 보실 때, 공원에서 강아지들 보실 때, 손주 사진 보실 때, 이런 작은 순간들이 할머니한텐 큰 기쁨이에요. 돈 많이 안 들여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뭔지 물어보세요.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의료비 지원, 식사 지원 등등 생각보다 많습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신청하세요. 경쟁률이 있긴 하지만 신청이라도 해놓으셔야 기회가 생깁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셋째, 알뜰폰으로 갈아타세요. 통신비 월 5만 원 내시는 분들 많은데요. 알뜰폰으로 바꾸시면 반값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시장 가시는 시간을 바꾸세요. 오후 4시 이후나 마감 시간 전에 가시면 훨씬 저렴하게 장 보실 수 있어요. 다섯째, 경로당이나 복지관 다니세요. 외로움도 달래고 친구도 사귀고 무료로 식사나 간식도 드실 수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노후에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현명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월 100만 원이지만 200만 원 쓰는 분들보다 훨씬 여유롭게 사세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으시고 진짜 필요한 것과 행복한 것에만 쓰시거든요. 202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70대 1인 가구 평균 생활비가 월 14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보다 적은 수입으로 사시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으신 거고요. 하지만 할머니처럼 지혜롭게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빚이 전혀 없으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70대에 대출 이자 내시는 분들 있는데요. 그러면 아무리 절약해도 돈이 모자랍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빚 안 지고 사셨다고 해요. 카드값도 매달 바로바로 갚으시고요. 이것만 지켜도 노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또 하나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십니다. 물론 자식들이 효도하려고 하시는데요. 할머니가 너희도 살기 힘들잖아라며 거절하세요. 대신 명절이나 생일 때 받으신 용돈은 고맙게 받으시고 저축하십니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시니까 자식들한테도 미안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사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세요? 할머니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 이것도 못 사고 저것도 못 사고. 근데 1년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 지금은 뭐 필요한 게 별로 없어. 있는 걸로도 충분히 행복해.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이 배웠어요. 우리는 늘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를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적은 돈이라도 현명하게 쓰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할머니 생활을 보면 불편한 게 별로 없으세요.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요. 가고 싶은데 다 가시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세요. 다만 사치하지 않고 허례허식 안 부리실 뿐이에요. 명품 가방? 필요 없어요. 비싼 레스토랑? 집밥이 더 맛있어요. 해외여행? 서울 시내 구경도 충분히 재밌어요. 할머니께서 작년에 하신 일이 있어요. 비상금 모은 걸로 부산 여행 다녀오셨어요. 경로석이라고 기차표 할인 받으셔서 왕복 2만 원이면 부산 가실 수 있거든요. 거기서 친구 댁에서 이틀 묵으시고 해운대, 감천문화마을 구경하고 오셨대요. 숙박비도 안 들고 교통비도 거의 안 들어서 10만 원으로 2박 3일 여행 다녀오신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인생을 즐기실 수 있다는 게 할머니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노후에 5억은 있어야 한다. 월 300만 원은 있어야 산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돈 많으면 좋죠. 그런데 그게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에요. 할머니처럼 현명하게 사시면 월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할머니가 월 100만 원으로 사시면서도 저축을 하세요. 매달 비상금 중에 안 쓴 돈이랑 자식들한테 받은 용돈 합쳐서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모으십니다. 1년이면 60만 원에서 120만 원 모이는데요. 이 돈으로 손주들 대학 입학 선물도 사주시고 가끔 자식들한테 용돈도 주신대요. 월 100만 원 버시는데 저축까지 하신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할머니는 정말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시거든요. 충동 구매, 과시소비, 불필요한 지출이 전혀 없으세요. 젊은 사람들도 배워야 할 자세예요. 할머니께 마지막으로 여쭤봤어요. 혹시 돈 더 버실 생각은 없으세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 75에 무슨 일을 해? 건강이 제일이지. 욕심 부리다 건강 잃으면 그게 제일 큰 손해야.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정말 멋진 말씀이시죠? 요즘 많은 시니어분들이 생활비 벌려고 무리하게 일하시다가 건강 해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무리해서 일하면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가요. 할머니처럼 있는 돈 안에서 현명하게 사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의료비예요. 그 다음이 생활비고요. 그런데 할머니처럼 건강관리 잘하시고 알뜰하게 사시면 이 두 가지 걱정을 확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께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다고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나이 들어서 돈 없다고 비관하지 마세요. 있는 돈으로 지혜롭게 살면 됩니다. 건강만 하시면 돈 별로 안 들어요.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행복합니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죠? 할머니를 보면서 제가 배운 건 노후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좋죠. 근데 돈이 적어도 할머니처럼 현명하게 접근하면 충분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오늘 김영자 할머니의 월 100만 원 생활을 보여드렸습니다. 핵심만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바우처 등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십시오.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둘째, 건강관리가 최고의 절약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충분한 수면으로 병원비를 줄이세요. 셋째, 있는 것에 감사하며 작은 행복을 찾으세요. 비싼 것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노후가 두렵지 않으세요. 할머니처럼 현명하게 준비하고 지혜롭게 사시면 됩니다. 월 100만 원이면 충분히 여유롭게 사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돈의 양이 아니라 쓰는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지출 줄이시고 진짜 중요한 것에 투자하세요. 건강, 관계, 소소한 행복. 이게 노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과 숨겨진 시니어 복지 혜택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도움 필요하신 어르신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